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회입니다. 김용회 TV는 향가로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진실을 추적하고자 하는 TV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에도 많은 분의 성원이 계셨습니다. 이선근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황인태, 장경남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병환, 구양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통일일보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가입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의 첫 향가 강의는 양주동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향가 연구는 양주동 박사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양 박사님은 태산 북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양주동 박사님은 1903년 고향인 경기도 개성에서 한문학을 배우다가 17세 때인 1920년 중학교 과정인 중동학교에 진학해서 신학문을 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하였습니다. 향가의 근대적 접근은 일본인 가나자와 쇼잡으로 가나자와 쇼잡으로에 의해서 1918년 처용가 해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18년이라고 하면은 양주동 박사님은 15세 때였습니다. 아직 신학문에 접근조차 못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향가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양주동 박사께서 향가에 접근한 것은 1929년 2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신학문을 접했을까요? 양주동 박사님께서 중학교에 들어가 신학문을 최초로 접했을 때를 기록해 놓은 수필 하나가 있습니다. 몇 어찌, 이런 이상한 제목의 수필입니다. 몇 어찌라는 말은 기하학에서 기하라는 한자를 순수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기하에서 기자는 몇 기, 하는 어찌하입니다. 그러니까 기하를 순수 우리말로 한다면 몇 어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향가 연구의 시작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새해 첫날 오늘은 이 수필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수정만 해서 현대어로 약간만 수정을 해서 그 수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필 제목은 몇 어찌입니다.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중학교 전 과정을 단 1년간에 수료하는 중동중학 속성과에 입학한 것은 3.1운동 이듬해였다. 그때까진 고향에서 한문학에 몰두하고 있었다. 3.1운동 이듬해였다고 하니까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1920년에 중동학교에 들어가서 신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고향인 개성에 있던 한문서당 등에서 한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중동학교에서 중학교 전 과정을 1년 만에 마스터하는 속성과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나이로 본다면 17세 때, 17살 때 중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늦깎이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한문학이라면 노상, 무불통지를 자처하는 나이였으나 처녀작이라든지 3인칭과 같은 신식 말 때문에 크게 고심하던 중이어서 나는 참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신학문을 배우러 들어갔던 것이다. 자, 여기에서 처녀작 3인칭, 이런 말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나왔다라는 신식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불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은 게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비록 과장법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한문 실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과거 제도가 폐지되어 버렸었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전통 한문학은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신학문을 개나 고양이가 배우는 글이라 해서 개글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정척사를 숭배하였던 유학자들은 신학문을 강력히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신학문을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학문이다, 이렇게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저는 섬에서 태어났거든요. 저의 경우에도 1960년대까지 일본이 이 땅에 전해왔던 신교육을 극히 터부시하던 전통을 가진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양 박사님 집안은 저희 집안에 비해서 한 세대 이상 빨리 신학문을 수용했던 집안으로 보입니다. 나는 개학 전날 교과서를 사가지고 하숙에 돌아와서 큰 호기심을 가지고 훑어보았다. 그러던 중 처녀작 3인칭에 못지않은 참 기괴한 또 하나의 단어를 발견하였는데 그게 곧 기하, 기하라는 것이었다. 기하는 뭔가? 수학의 그 대수학과 기하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하라는 말을 이때 처음 들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하라는 말이 생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고 오히려 기괴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하의 기는 며칠란 뜻이요, 하는 어찌란 뜻의 글자임이야 어찌 모르랴만 이 두 글자로 이루어진 기하라는 말의 뜻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기하라, 몇 기 어찌하? 도대체 뜻이 뭔가? 기하라는 한자는 몇 기 어찌하라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양주동 박사께서 한자를 뜻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양주동 박사님은 한자를 봤을 때 뜻으로 풀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자를 우리말 발음으로 읽지 않고 이두식으로 읽으려 하고 이두식으로 읽지 않고 뜻으로 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나중에 향가를 풀면서 한자를 이두식, 즉 뜻으로 보지 않고 소리 글자로 읽는 그런 공식을 벌써 나중에는 이런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였을 것입니다. 기하라는 말이 그렇게 양주동 박사에게 처음에는 뜻으로 접근하려 했으나 나중에는 발음으로 접근하게 하였다라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향가를 최초로 안독해낸 소창진평, 즉 오구라 신빼이의 해독법을 나중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첫 계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한문 서당에서 공부해왔던 전통적인 공부 방식과는 전혀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자를 발음으로 읽게 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한자를 양주동 박사님께서도 몇 어찌 이런 식으로 뜻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첫 기하 시간이 되었다. 나는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렸다. 이윽고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예를 받으시고 막 강의를 시작을 하실 때였다. 맨 앞줄에 앉았던 나는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대체 기하가 무슨 뜻입니까? 몇 어찌라뇨? 하고 질문을 했다. 당당한 자세죠. 기하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입니다. 한자의 뜻을 추구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계속되었더라면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나중에 향가 해독에 성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주동 박사님은 한문서당에서 교육받았던 구학문, 신학문의 반대인 구학문의 기본 방법을 굳세게 지키지 못하고 그 당시 도도하게 밀려 들어왔던 신학문에 그만 압도당하게 되고 맙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기상천외의 질문을 받으시고는 처음에는 선생님을 놀리려는 공연한 질문으로 아셨던지 너 어디서 왔느냐? 정말 그 뜻을 모르느냐? 하고 물으셨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짓궂게 놀리려 했던 교실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악의도 없음을 알아채시고 그 말의 유래와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로되 영어의 지아메트리라는 단어를 중국 명나라 말기 중국 사람 서광계가 중국어로 옮길 때
지오메트리라는 단어에서 지오 앞뒤가 지오메트리에서 앞두 글자 지오를 따서 중국의 발음 지허로 옮기고 한자로는 기하라 써놓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을 한자 발음을 따라서 우리말 한자 발음을 따서 기하라고 읽게 된 것이다. 알겠느냐? 예. 쓸데없는 질문 말고 기하라는 한자를 뜻글자로 절대 보지 말고 음역된 소리 글자로 보라. 이러한 선생님 말씀이셨습니다. 양주동 박사께서 한자를 소리 글자로 접하게 되었던 최초의 경험입니다. 기하라는 두 글자를 몇 어찌 이런 뜻으로 보지 않고 기하 이러한 한자 발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이 나중 양 박사님께서 향가를 해독할 때 한자의 뜻은 무시하고 발음으로만 이두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첫 경험이 됩니다. 한문서당 교육법에서는 이러한 방식은 용납될 수가 없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만국의 유민이었던 어린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그만 신학문의 도도한 흐름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 누가 우리 지성인들의 이러한 자세를 탓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 한문을 얼마나 배웠느냐? 사서삼경 제자백과 무불통지입니다. 양 박사님께서는 사서삼경 제자백과를 완전히 마스터하신 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아도 장원 급제할 수준에 이르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하의 뜻을 모른다? 예, 한문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호호, 그런데 너 내일부터는 세수 좀 하고 오너라. 예, 사실 나는 기하란 말의 뜻과 그 미지의 내용을 생각하는데 너무 골똘했던 나머지 세수하는 것도 있고 등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동학교 선생님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계십니다. 기하라는 단어에는 중국인들이 자기들 말로 옮기면서 한자가 가진 뜻과 발음을 고려해서 자기들의 발음과 한자의 뜻과 발음을 연결시켜서 두 개를 연결시켜서 지어놓은 이 단어였던 것입니다. 기하를 한자 뜻으로도 보고 지아메트리라는 발음으로도 보라. 이렇게 가르쳐 줘야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몇 어찌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 발음을 중심으로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통은 무시되었고 지아메트리라는 발음으로 상징되는 신식학문이 적극적으로 존중받던 때였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일사천리로 가는 강의가 계속되었다. 점, 선, 면의 정의를 배우고 각, 예각, 둔각, 막곡지각을 배우고 공리와 정리라는 용어를 배웠다. 점과 선각, 면, 예각, 둔각, 막곡지각 등 구학문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신학문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양주동 박사께서는. 공자왈, 맹자왈에 몰입하고 있었던 양주동 박사님께서 압도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숙에 돌아온 나는 또 정리라는 것은 증명을 요하는 진리다. 이와 같이 참으로 기괴한 문장을 뇌까리면서 다음 기하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다음 날의 기하 시간이었다. 공부할 문제는 정리, 막곡지각은 서로 같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그림에서 영상의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여러분 잘 아시죠? 양쪽의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합니다. 양주동 박사님은 이때 처음으로 이 막곡지각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나는 또 손을 번쩍 들고 두 고전 막대기를 가위 모양으로 교차 고정시켜 놓고 벌렸다 닫았다 하면은 아래 위 각이 서로 같을 것은 정한 이치인데 무슨 다른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허허 웃으시고는 그건 비유지 증명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비유를 하지 않고 막곡지 각이 서로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봐라.
선생님께서는 칠판에다가 두 선분을 교차되게 긋고 한 선분의 두 끝을 A와 B, 또 한 선분의 끝을 C와 D, 한 선분의 끝을 A와 B, 또 다른 선분의 끝을 C와 D, 교차점을 O, 그리고 각 A, O, C를 각 A, 각 C, O, B를 각 B, 각 B, O, D를 각 C라고 표시한 다음에 나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칠판에다 식을 써 나가셨다. 여러분, 이 그림은 중학교 때 많이 배우신 그림이죠. O를 교차점으로 하고 각 A, B, C가 있고 D가 있겠죠. 그리고 선분은 대문자로 쓰고 각은 소문자로 쓴다. 이거 기억이 나시죠? 자, 이 그림을 보시죠. 각 A 더하기 각 B는 몇 도인가? 180도죠. 그래. 그러면은 각 B 더하기 각 C도 180도입니다. 180도 맞지? 예. 그러면은 각 A 더하기 각 B는 180도, 각 B 더하기 각 C도 180도다. 그러니까 각 A 더하기 B와 각 B 더하기 C는 같다는 것이 맞지? 예. 그러니까 각 A와 각 C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각 A와 C는 같은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어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잘 봐라. 어떻게 됐나? 각 B가 공통으로 하고 있으니까 각 A와 C는 당연히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규동 박사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하, 멋모르고 예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막곡지 각이 같아져 있지 않는가. 그 놀라움, 그 신기함, 그 감격, 나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학풍 앞에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면서 내 조국의 모습이 눈앞에 퍼뜩 스쳐감을 놓칠 수 없었다. 양주동 박사께서는 신학문의 신기함에 현기증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구학문의 초라함을 느끼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신세계를 만난 것입니다. 현대 문명에 지각하여 영문도 모르고 무슨 조약에다가 예 하고 도장만 찍다가 드디어 자 봐라 어떻게 됐나. 망국에 슬픔을 당한 내 조국. (1910년 8월 22일) 날에 한일 합방조약이 조인되었고 8월 29일 발효되었습니다.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민족은 이 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구학문에 집착하다가 현대 문명에 지각하여 망국의 슬픔을 당한 조국이 개탄스럽지 아니한가. 이것이 양주동 박사님을 비롯한 당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지성들의 각성이었습니다. 오냐 신학문을 배우리라, 나라를 찾으리라. 나는 그날 밤을 하얗게 세웠다. 나는 지금도 첫 강의 시간에는 대개 위에 적은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기하를 처음 배울 때 그 말의 뜻을 묻는 학생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하고 농담삼아 질문을 합니다. 신학문의 도도한 흐름 속에 구학문은 철저히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전통문화까지도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묘청의 난을 전통문화와 예래문화의 충돌로 이해를 했습니다. 조선 민족사 1000년 내 최대 사건이라 할 정도로 민족사 가장 큰 전환기로 인식했었습니다. 묘청의 난을요. 소년 양주동도 3.1운동 이듬해 중동중학에 가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아와 비아의 거대한 투쟁, 바로 그 상황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르심과 새세계에 대한 경이감을 잃지 않았기에
알량하나마 학문적인 저서 약강권을 이룩했나라고 나는 말한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하여서 신학문에 눈을 떴습니다. 일본 사진 속에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국하여 평양 숭실학교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경성제대 소창 진평 조선어학 교수가 조선어학과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향가 및 이두의 연구라는 논문을 운명적으로 접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진 속의 인물이 오구라 신베이가 되겠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도 신학문을 배운 후에 다시 전통문화로 돌아와 향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오구라의 향가 해독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의 학문적인 여정은 한문학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신학문인 영문학으로 공부했고 다시 전통문화인 향가로 돌아온 일이었습니다. 이후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평생 향가에 헌신하십니다. 양주동 박사님이 딛고 살았던 당시 신학문의 토양이 이러했습니다. 저는 만일 양주동 박사님과 같은 이들이 안 계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의 지성들은 지난 몇천 년 학문에 닫혀있던 학문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갔던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양주동 박사님처럼 양주동 박사님께서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벽, 지난 100년간에 쌓아놓은 벽을 그 벽을 넘어 한번 그 벽 밖으로 나가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향가 연구 태도를 양 박사님께서도 아마 지하에 계시면서 그걸 기뻐하고 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금년 한 해 현대적 이론이 장착된 향가 제작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잊혀진 우리 역사와 문화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벽을 열고 밖으로 나가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향가 제작법을 배우실 분을 금년에는 모집해서 향가 제작법이 전수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원하신 분께서는 댓글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